네, 승리하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승리 임박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퐁당퐁당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VB 사태에 이어서 이번엔 크리스 스위스 유동성 문제로 글로벌 시장이 부진했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밀리다가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꽤 많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대응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SVB 은행 파산이 나왔었던 주말,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럽의 대응은행인 CS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자, 21년부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어제 사우디 국영은행이 CS은행의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3% 넘게 급락을 했고 미국 주시장도 떨어지다가 회복은 했지만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분간은 SVB 은행의 파산이나 또는 CS은행의 유동성 문제 등과 같은 이런 유동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은행권의 유동성 문제의 주 원인은 바로 금리 인상이죠. 최근에는 유동성이 꾸준하게 금융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파산하고 또 은행이 파산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진 CS은행 등과 같은 얘기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을 크게 치는 건데 결국에는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하니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다시 한 번 더 부족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은행의 파산 하나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도 대출을 주고 또 개인에게도 대출을 주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하나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개인이라는 기업,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땅이 당연히 흔들리게 되면 그 위에 놓여 있는 건물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의 이 유동성 문제, 은행이 파산에 놓여 있고 파산 위기에 놓여 있고 파산을 하는 것들을 금융시장에서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최근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무리하게 한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과도하게 급하게 높은 속도, 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다른 쪽의 문제를 또 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백악관,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연준도 금리를 높이는 과정 가운데 꾸준하게 우려했었던 것이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채권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면서 유동성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미국의 재무부가 최근에 은행권의 유동성 문제를 명분을 들면서 채권 바이백을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연준이 이 은행의 파산과 같은 이러한 것을 추가적으로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까지 갈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신용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요즘에는 추세 하락이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5개월 만에 또 6개월 만에 시용 반대 매매가 최고치로 나오고 있다고 하죠.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오른 가운데 종목들이 고점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욕심에 무리를 하는 경우 이러한 시장 속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그리고 레버리지는 최대한 여러분들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SVB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 시장이 형성됐었던 저점이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3월 14일에 이 저점인데요. 이 저점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게 음봉으로 빠졌었던 이 라인이 훼손이 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간 주식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만큼 신용 레버리지만큼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그러면 이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24%대 급등세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18%대 오름세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진출 기대감에 오늘 계속해서 12%대, 10%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지시스 보겠는데요.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에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지시스 그리고 KCT와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한 흐름 나타냅니다. 로지시스는 현재 구간 17%대 오름세입니다. 이번엔 임광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금양 그린파워 보겠는데요. 저점에서 잡아가는 종목으로 수익도 보고 월요일에 점검해 주셨는데 다음 날은 상한가에 이어서 두 자릿대 급등세까지 이어갔었죠. 오늘은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장중에는 7%대 급등했는데 현재 구간에는 또 6%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있는 가운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금양 그린파워 증거금이 5조 원이 몰린 주식이고 태양광 주식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블루수소, 한정과도 협력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 쪽으로 모멘텀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간 큰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장 당일날 따상을 갈 수 있는 기업이 은행 파산과 그리고 시황 요인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고 그리고 그 자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4,000원 부근대에서 매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식이 3월 13일 상장하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는 상한가를 갔죠. 만약 상한가를 닫았으면 오늘 추가적으로 3만 원대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3시가 넘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했던 가격의 라인은 우선 1차적으로 어제 저점이었던 24,000원이었는데요. 24,000원의 가격이 깨졌죠. 그리고 또 자리가 밀리면서 23,000원이 장중에 깨졌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자리는 22,700원 구간에서 23,000원 구간입니다. 자, 만약 23,000원 구간대가 오늘 추가적으로 금양 그린파워가 지켜지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해서 24,000원 그리고 27,000원대까지 다시 상승이 나오겠고 2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3만 원대까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오늘의 저점이었던 22,450원을 이탈하는 순간 이 주식은 2만 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때는 당연히 유의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이고 공모 청약을 받아서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의 저점 22,450원이 깨졌을 때 추가적으로 분할 익절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가격 라인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엘컴텍 보겠는데요. SVB의 파산 그리고 CS은행의 유동성 문제로 퍼지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고요. 금 관련한 엘컴텍이 나흘 동안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25원의 52주 신고가 경신도 나왔고 현재 구간에는 7%대 오름세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월요일 날 엘컴텍 그리고 양지사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코스닥이 1%, 2%, 3%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엘컴텍 같은 종목들이 잘 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은행에 유동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국 채권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지금 선호가 되고 있는데 엘컴텍은 앞으로 코스닥이 1% 이상 또 빠졌을 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컴텍은 이제 단기 과열권에 들어간 상황이고 단일가 매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만약 CS은행이 여기서 유동성 문제 추가적으로 파산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엘컴텍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수는 급반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컴텍과 같은 종목들은 오버나잇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는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날, 특히 코스닥이 1% 이상 떨어지는 날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하락할 때 다시 관심 갖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이 굉장히 잘 가죠. 에코프로베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갔습니다. 양극재 기업이 잘 간 만큼 음극 소재 기업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년간 리튬 2차 전지용 음극 실리콘재를 개발한 일진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진전기가 이틀 전이었죠. 음극재 실리콘 합금계, 음극 활물질 연구 개발에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양극재가 잘 갔기 때문에 음극 활물질 관련된 기업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조금은 아쉬운데요. 제가 방송 전에 이 일진전기를 준비하면서 그때 가격은 6,000원 구간이었습니다. 6,000원에서 6,1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가 가장 매수하기가 좋은데 일단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자, 급등이 나왔지만 현재 눌림목 구간이죠. 눌림목 구간으로서 매수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6,300원 부근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 종목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은 6,000원 가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일진전기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수정이 있습니다. 1차 목표가 6,7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죠? 네, 금양 그린파워가 이틀간 50%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유동성, 이 위기, 은행 파산의 유동성 위기는 이 유동성을 공급할 만한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지 저녁 9시 방송 통해서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 전화 위복의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윤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리 임박 코너 이어갑니다. 지수부터 확인하고요. 네, 코스피가 조금 전에 강보합으로 전환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강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이로 좀 돌려내는 모양새이죠. 다만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입니다. 예.